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인서울 유사법대 총정리에 이어서 지방 유사법대 총정리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트를 읽어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최우선적으로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는 것이 유리한 인서울 유사법대와 다르게 지방 유사법대 유불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점입니다. 로스쿨 진학에 불리한 대학교 목록 탑3 포스트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로스쿨의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로스쿨에 대한 유리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해당 대학교에 가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 유사법대는 로스쿨 입시에서 해당 대학교의 입결 높은 전공과 또이또이하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대학교 유사법대 A 전공과 A대학교 B 유사법대 인기 전공인 입결이 높은 전공인 B 전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대학교 로스쿨에서는 A 전공이나 B 전공이나 학점이 같다면 학부 네임밸류 및 학부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지방에 있는 A대학교 로스쿨을 목표로 A대학교 인기 전공인 B 전공을 위한 생활기록부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았다면 급작스럽게 A대학교 유사법대 A 전공을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확 선회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뭐하러 대학교를 어렵게 가냐, 비인기 전공인 A대학교 C전공 저격해서 생활기록부를 꾸려놓고 A대학교 C전공 쉽게 입학해서 꿀 빨아야지, 어차피 A대학교 로스쿨은 자교우대 한다고 했으니까 A대학교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유사법대 A전공 인기 높은 B전공 가서 박터지게 다툴 필요가 없지라는 생각으로 A대학교 B유사법대 및 입결이 낮은 전공을 목표로 생활기록부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면 A대학교의 유사법대와 A대학교의 인기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손을 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스쿨이 설립되어 있는 대학교들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입결도 전공별로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학 시점부터 경쟁이 치열한 전공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전공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로스쿨 입시 지원군 사이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의 압도적인 파괴력, 메리트가 슬슬 알려지고 있는 만큼 중경외시 라인 비유사법대에서 지방유사법대 혹은 지방인기전공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편입은 또 편입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위의 예시 기준 A대학교 A전공 혹은 B전공에 입학하는 것이 최선임을 말씀드리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입니다. 지난번 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중앙대학교 공공인지학부와 비스무리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비스무리한 전공이 맞습니다. 심지어 위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학과 홈페이지 내 진로 소개 자체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으로도 다수 진학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부산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명확한 자교우대가 존재하는 로스쿨 중 하나입니다. 사실 부산대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거점 공립대학교는 이전에 말씀드린 충청권 등을 제외하면 자교우대의 정황이 꽤 명확하게 관측이 되는데요.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는 132명 중 서울대학교가 18명, 연세대학교가 31명, 고려대학교가 29명, 부산대학교가 16명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자료에서 출신학과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석소장이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현상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사법대가 명확하게 메리트를 갖고 있으려면 부산대학교 16명 중 최소 절반 이상이 공공정책학부 출신이어야 하는데 인원을 보면 3명 정도가 전부입니다. 나머지 13명은 공공정책학이 아니라 부산대학교의 다른 전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지방유사법대는 정말 압도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대학교 유사법대 vs 해당 대학교 인기전공과 같은 선택지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방유사법대 자체가 해당 대학교 측에서 마음먹고 키우고 있는 전공인 만큼 로스쿨반, 고시반 등 하드웨어적 지원 자체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는 것이 좋고요. 유사법대에는 말 그대로 로스쿨이든 고시든 승부를 보겠다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인기 전공은 로스쿨과 고시 말고도 선택지가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학과본부 자체에서의 지원이 집중되는 분야에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공인재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로스쿨반이 존재하지만 다른 전공에서는 학과 및 대학교 본부 예산이 들어간 로스쿨반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부산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교육과정입니다. 전공 소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행정학, 경제학, 법학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섞여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공공학 전공입니다. 학과 소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처음부터 리트에 맞춘 교육과정 편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학부 프로그램을 살펴보아도 프리로스쿨 특강, 국회의장 아카데미, 대법원 견학, 로펌 체험 등 로스쿨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문단에서는 국내 단일 전공 최고 수준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률을 경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간 꾸준히 포스트를 살펴보신 분이라면 아시다시피 전북대학교 로스쿨 자체에서 자교우대의 정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말이 유사법대이지 그냥 법대 맥락을 이은 시험준비학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학과는 뭐 얼마나 합격하길래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2025학년도 전북대학교 로스쿨 입결 자료를 보면 저렇게 이야기해도 될 수준이긴 합니다.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2명, 연세대학교 11명, 고려대학교 6명, 전북대학교 9명이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합격을 했는데, 전북대학교 9명 중 6명이 위에 공공인재학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그대로 자교우대 플러스 유사법대 콜라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북대학교 인기전공 갈 바에는 전북대학교 유사법대에 가는 것이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라, 그러면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 입결이 엄청 높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고등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석 소장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전북대학교는 얼마 전부터 광역화 모집으로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로 모집을 해서 입학을 한 이후에 입학 시점의 성적과 1학년의 학점을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다만 광역화 모집인 만큼 여러 학생들이 섞여서 입결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큰사랑 전형이 50% 컷 3.52등급, 70% 컷 3.84등급을,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이 50% 컷 3.5051등급, 70% 컷 3.5524등급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원유형 호남권 전형이 50% 컷 3.4227등급, 70% 컷 3.5842등급입니다. 석 소장의 경험상 애초에 로스쿨을 염두에 두고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법대를 포기하고 지방유사법대 혹은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보통 2등급 초중반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합격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공공인재학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학점을 잘 챙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라 소장님 그럼 저는 대학교 가서 놀지도 못하나요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3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차피 로스쿨 가려고 마음먹은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와 리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사회과학 계열 내에서의 경쟁도 이기지 못해서 공공인재학부 전공 선택에 실패할 상황이라면 로스쿨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교육과정인데 대략 보아도 알 수 있다시피, 그리고 다른 유사법대들과 마찬가지로 법학, 경제학, 정책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입니다. 다른 유사법대와 마찬가지로 과거 동아대학교 법대가 폐지되면서 남은 학부생 정원을 갖고 201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아대학교 법대 교수진 등을 모두 그대로 승계한 것은 아니고,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대학교 본부 측에서 아예 설립자인 석당 정재환 선생님의 권학 이념과 교육 철학을 기본으로 삼아서 머리는 좋으면서도 돈이 없는 인재를 발굴해 장학금을 주며 공부를 시키자라는 계획 아래 절치부심해서 설립한 특성화 전공입니다. 법대 후속은 맞지만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처럼 법대의 구조적 계승자에서 만족하기보다는 물 들어오는 김에 노젓는 심정으로 이래저래 더 자원을 투자해서 분야를 더 확장시킨 유사법대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진학 및 취업 이력이 분야별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를 졸업해서 로스쿨에 진학한 인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13년간 총 74명이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그 중에서 49명이 동아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동아대학교 로스쿨 역시 자교우대가 확실히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부산대학교 로스쿨 14명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졸업생들이 입학 후 우수한 성취를 거두어서 저러한 합격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 해석을 해도 무방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2025학년도 입결 자료인데, 석당인재학 출신 입학자가 5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석당인재학이라는 전공이 전국에 동아대학교밖에 없어서 저 5명 모두 동아대학교 출신 입학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아대학교 로스쿨 측에서 출신 학부 자체는 미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아대학교의 특성화 학과로서 확실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대학 입시 입결이 높을까 하는 고민도 드실 텐데,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기준 2개 합 7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동시에 평균 3.05등급, 최고 2.50 등급, 50% 컷 3.08등급, 70% 컷 3.08등급을 기록한 만큼 동아대학교의 다른 전공들 대비 확실하게 높습니다. 이래저래 지원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전공이다 보니까 인기 전공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동아대학교 측에서도 동아대학교라는 의무를 벗어나서 전국 단위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들을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대학교 석당인지학부의 경우 교육과정 공지가 다른 곳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직접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방유사법대를 쭉 살펴봤는데 지방유사법대는 오늘 말씀드린 곳이 세 곳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영남대학교 천마인지학부라는 곳도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적도 저조한 편이었어서 건국대학교 융합인지학과와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 신규 모집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물론 위에 세 곳 이외에도 로스쿨 합격자가 발생하는 대학교와 모집 단위는 존재하지만 그 합격자들이 대학교 및 학과 본부의 지원이나 시스템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합격자 발생이 간헐적이고 애초에 포스트 취지인 유사법대 맥락에는 더욱 애매한 곳들 뿐이라서 사실상 이 세 곳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다룬 인서울 유사법대 포스트와 오늘 다룬 지방 유사법대 포스트가 로스쿨을 염두에 두고 고등학생 시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